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이야기대의 이정재입니다. 자, 오늘 3월 22일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 30244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주정그 필살 검색식 3종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노아백스부터 주가 하락을 보여줬던 게 노아백스 허가가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뭐 확인 매물, 뭐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좀 반쪽짜리 승인이었다라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실망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죠. 아, 근데 노아백스가 뭐 반쪽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국내보다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목적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변함없을 거다, 경고할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BP 50에 대한 그런 승인 여부들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의 방향성을 좀 갈라지지 않을까. GBP 510도 조금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거리두기, 방역 패스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고 정책이 이제 좀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것이냐 이런 여부들이 수요가 좀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우려를 했던 그런 요인들인데 뭐 오늘 소식들이 좀 나와줬던 게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승인이 진짜 다가오고 있구나 다 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국산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확정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시가 나온 것들을 보면 정부에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GBP 510이 성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선구매. 뭐 물론 이제 승인이 나오기 전에 선구매를 계약을 하는 건데 승인이 되고 이제 그 생산이 되면 구매를 하겠다라고 선구매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정부 같은 경우에서 식약처가 임상을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뭐 미리 이제 그좀 뭐랄까 승인이 나오기 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게 있죠. 근데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 88%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 자, 이 천만 회분 계약 금액이 2천억 원 규모다. 2천억 원 규모. 여기에서 현재 GEP510은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3상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상반기 내 허가를 목표로 2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하반기부터는 공급에 착수를 한다. 자, 88%를 이제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승인을 받기 전에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우리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머크사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머크사의 그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구매를 이제 지금 이제 접종을 하고 치료제로서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2개월 내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걸 떠나서 승인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좀 뭐랄까 걱정이 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는데 정부가 일단 선구매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소비를 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88%에 해당하는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니까 이 최근에 공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여기 매출 실적들을 보면 되겠죠. 2천억 원 2천억 원 수치다라고 하면 우리 연간 실적이 지금 올해 2022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게 6천억 원 수치예요. 작년 2021년이 30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엄청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1조 4천억 원 가량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9천억 원 중에서 2천억 원 가량이 좀 플러스 된 그런 상황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이제 금액이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적은 일단 견고하겠구나.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하반기부터 공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에 착수를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1분기, 2분기 내로는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겠죠. 한 번에 1,000만 회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면역 증강제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 위탁 생산 개발 중인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합성 항원 방식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에서 활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플랫폼으로, 그리고 또 이제 GBP510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터샷용으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교차 접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요. 이게 좀 이미 1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교차 접종, 추가 접종을 위한 임상도 진행되고 있다. 6개월 후 임상 1, 2상 3주자를 대상으로 6개월 후 GBP510을 추가 접종하는 자체 임상을 통해 추가 접종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거는 조만간 같이 데이터가 또 나오긴 할 겁니다. 노아백스도 추후면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요. 1차, 2차, 지금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여기 나왔다시피 87%의 1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80%에 대한 국민이 접종을 완료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접종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확진자가 폭등을 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접종을 좀 하실지, 접종률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지, 4차 접종률도 또 높아질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SK 기술력과 바이오 강국을 도약하는 정부의 의지,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기구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GBP510을 시작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에 대비하는 제품 개발해 백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좀 제가 사실 제가 뭐는 아닌데 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좀 가능성 있는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상용화를 시킨다, 상품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백신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보면 임상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연구를 하고 임상해서 상품화 시키는 게 글로벌 바이오의 대표적인 그런 그 행보죠, 행보.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이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 메가톤 신약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시간을 좀 앞당겨 가지고 성장률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 부분. 사실 매출액 대비 절반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나옵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0억에서 4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점프를 했어요. 진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금액은 3천억에서 4천억 원, 한 3천억 원 정도, 4천억 원, 4천 한 200억 원 정도가 4,4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죠. 근데 이제는 영업이익이 성장률을 따지고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들은 물론 6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수치가 높긴 하지만 성장하는 이 성장률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뛰어넘는 성장률은 좀 2021년과 2023년도를 비교를 하면 모르겠는데, 성장률을 따지고 보면 여기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의 성장률, 이런 것들은 이때 당시의 성장률에 미치지는 못할 거다. 금액은 뭐 이게 훨씬 높죠. 6천억 원이라는 수치가 높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이니까 성장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대감들이 좀 이제 이전 수치만큼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재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수주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는데, 마지막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용들을 보면 3월 20 언제죠? 3월 28일에 SK 케미칼이 3월 28일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가 좀 나온 것들은 SK 케미칼이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자기 주식을 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약간 주주총회에서의 그 주주들의 그런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안건은 아닌데 요구의 하나가 안건은 아니에요. 요구의 하나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정리를 해라. 68%를 가지고 있는데 자 68%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지금 SK 케미칼이에요. 최대 주주 요건이 51%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이날, 이날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딜이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물량들, 상장한 지 1년이 됐으니까 보유예수 물량들이 풀렸잖아요. 근데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라는 안도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SK케미칼이잖아요. SK케미칼이 얘네들은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도를 하려고 상장시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매도하려고 상장시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68% 얘네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지분을 오히려 정리를 좀 안 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 68%가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블록딜을 염두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주주들의 요건은 68%에서 51%까지 지분을 좀 낮춰라. 낮춰라. SK케미칼 너무 저평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들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걸 지금 무시한 채로 일정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3월 28일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주총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예수 기간들이 끝났기 때문에 SK케미칼이 매도할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8일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식들이 들려주는지 이후에 뭐 29일이나 뭐 주총을 하고 난 다음에 뉴스가 아마 떠들썩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그때까지의 주가 움직임들 뭐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뭐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들로 뭐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 일정을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두고 있자고요.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그리고 검색식 3종 이거 그냥 종목들 키움증권 전용인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검색기예요. 이 검색기 돌리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서치가 됩니다. 일정 기간들 이제 검색식마다 기간들 조건들 그런 것들 제가 다 입력해 놓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하면 되는 건데 수익률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